인사 공천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를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총리를 내세운 민주당 선대위, 과연 공천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왜 이제 와서 참여를 했을까요? 근데 이제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안 들은 거였고 이제 들을 것 같을까요? 사실은 그때 이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었잖아요.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워낙 급하고 지지율이 공천 파동 때문에 급락했기 때문에 본인들끼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컸을 것으로 봐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무도하게 막무가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 논란에 더 못하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여기가 떨어져요. 이 상황을 그냥 구경했다가 나중에 사법 리스크 뒤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넌 그때 뭐 했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는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고, 측근들에게는 이제 메시지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중도적인 메시지를 내달라. 근데 사실은 앞으로는 거의 김부겸 체제로 갑니다. 예. 왜냐면 이재명 대표는 뭐 지역구도 몇 개 같이 유세를 하겠지만 네. 개항을도 신경 써야 되고요. 재판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네. 되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이 많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점유율은 거의 다 김부겸 전 총리에 갈 게 확실해지고, 최고위도 민주당은 최고위는 비공개. 자기들은 뒤로 숨겠다. 김부겸 선대위 체제로 간다. 이미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반 이상이 지났어요. 사실은 메시지를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2016년에 김종인을 모델로 했겠죠. 대주주가 정권을 줬고 그렇게 주는 속에서 마음대로 공천도 이해찬 정청 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2020년에 김종인 위원장은 한교안 대표가 안 물러나는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뭐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김종인이라 그래도 정권을 줘야 되는 거지. 이번에 저는 김부겸 대표도 결국은 2020년에 김종인의 역할 정도에 머무를 거다. 근데 저는 약간 그 투트랙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재명 청산, 운동권 청산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트랙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강성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트랙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맞고, 김부겸 전 총리는 중도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앞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민주당의 공천 파동은 역대급이잖아요. 보통 명분을 차리게 되는데 명분 안 차리고 그냥 갔습니다. 내 맘대로 할래. 나중에 따져. 넌 따질 자리 없을 거야 대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파동을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중화시키는. 네. 또 마침 운이 좋은 게 조국 혁신당이 막 나와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막 엄청나게 확성기를 틀어댔고, 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행에서 자책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한테는 최악에서 잠깐 벗어나는 여러 상황이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약간 맞게 굴러가고 있다라는 최악을 느낌이 들어요. 벗어나고 네. 있다. 그거를 정당화시켜주는 게 바로 김부겸 선대위원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실속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최악의 막천을 그래도 김부겸이 선대위원장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공천은 아니었나 보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공천의 두 번째 특징.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 반미, 친북 인사들이 오르면서 이들의 국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른바 종북 횡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몫인 후보 4명 중 전지혜, 정영희 두 후보가 반미단체 활동 이력 등의 논란으로 잇따라 사퇴하자 시민단체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보 교체를 요구했던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민주당의 부활뇌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스로 세운 정당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퇴한 두 후보 외에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컷오프를 통보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권 연대 신뢰가 처음과 같진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시민단체 후보들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종북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혜, 정영희 후보를 대신할 여성 후보로 차순위였던 서미와 이주희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이 후보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를 변호했습니다. 특히 민족해방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고 2004년과 2008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1, 2번은 지금 사퇴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에서도 지금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약진하는 것이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보당 후보 들어올 것이고요. 경기 동부연합이라든지 진보당 세력이 지금 국회에 입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숙주가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이런 언론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경기 동부연합이다, 주사파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민노총을 접수하고 민노당을 접수하더니 이제 민주당도 접수하려고 한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려가 지난번에도 비례대표로 들어왔던 분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임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주최하는 예. 행사에서 국회에서 버젓이 하여튼 그런 발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전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 연합 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 중에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이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투표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분은 비례대표 2번 하는데 우리가 2번 왜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도 좀 있죠. 경기 동부연합은 과거에 이제 운동권 얘기를 들어보면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사람 여러 소수가 한 곳을 집중적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곳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도부를 바꿔놔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인천연합을 장악할 때 그런 식의 썼는데 인천연합으로 가면은 또 그쪽으로 주소를 바꿔서 예. 집중 공략을 합니다. 다 모여서. 그래서 또 여기 지도부를 바꿔놔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써서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원래 민노당이면 PD 계열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실 NL 계열인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을 했고 심지어 나중에 진보당까지 그렇게 다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전주울 그 보궐선거 당시에도 어쨌든 강성희 의원을 물론 그 이상직 의원이 날아가서 된 거지만 어쨌든 거기를 민주당이 이제 지원해서 당선시키고 이번에도 이 진보당 그 3명만 비례대표 하는 게 아니고 울산 북부에 그 몫으로 양보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그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또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값을 쳐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오겠죠, 계속. 근데 진보당이 실제로 이제 정당 지지율이 뭐 1% 정도 나올까 말까 한데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 뭐 전문직들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자는 건데 이 사람들이 원내 진입을 한다. 비례대표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지적이 한 달 전부터 있었어요. 나 시민사회랑 연대했을 때부터 나중에 이거 100% 문제된다. 그리고 선거에도 불리하게 작용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진보당에 그쪽 분들이 뭐 5명이 만약 된다. 시민사회 못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정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도 훨씬 크게 자리를 잡는 거고 또 용해인 의원도 2번이나 비례대표로 나오면서 그것도 위성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을 만들면서 나오면서 또 비호감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례정당이고 조국 혁신당이 가져가면 넓게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도 약간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